하니까 그거를 생각했을까? 없어? 너 그래 있구나. 녀석.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숙제 공부는 뒷자리부터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연우는 내가 아까 한번 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구나. 조금 나왔겠다. 아까 좀 더. 다 했어?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몇 번 좀 어려웠는지도 한번 체크할 거거든요. 몇 번 조금 어려웠는지도 체크할 거니까 얘들아 기다리면서 혹시 어떤 거 어려웠나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 좀 어렵지. 체크할 만한 것도 하시는 거. 조금 많았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어요. 그치, 얘 좀 어려웠다. 얘 하나 나 그럴 거야. 오케이. 확인. 안녕하세요. 생각하세요. 뭐 숙제 많다더니 다 잘해온 것 같은데? 나 할만했니? 좀 적니 혹시? 많았어요. 다 질문 다행이다. 다 질문이 똑같냐? 오케이. 확인. 얘들아 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그거 봅시다. 64번 볼 거고요. 64번 볼 거고요. 잠깐만요. 하여튼 좀 더운 거 같아서 적었고. 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어려워했던 게 64번 그리고 78번 64, 78, 84 그리고 활용 쪽에 뭐 86, 뭐 87, 활용 이쪽 활용 라인도 조금은 다루긴 할게요. 알겠죠? 이쪽 다루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얘네들 위주로 일단 한번 싹 봅시다. 자, 그리고 네, 그래도 오늘 오면 목금토 학원 방학인 거 혹시 알고 있니? 하루만 선보여요. 방학 숙제는 조금 있을 예정이긴 한데 적당히 알아서 잘 해줘 볼게. 알겠지? 잘 따라오네. 뭐야? 아니야? 아님 말고. 자, 이제 64번부터 봅시다. 우리 소통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64번.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 나와있다? 그렇지. 읽으면서 뭐 그냥 얘는 읽으면서 별 생각은 없어.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A의 무슨고?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얼마다? 8. 보고 반응합시다. 제곱이 분배되면요. 그러면 그냥 납두란 얘기일까? 곱셈공식 변형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일까? 곱셈공식 변형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곱셈공식 변형을 살짝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3개 더하는 거 이렇게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를 해줬더니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뜻일까? 8이 나온다는 뜻이겠다. 그쵸? 근데 우리 아무래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까요? 0이니까 얘는 어차피 의미 없는 숫자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이 친구 정리가 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양분 마이너스 2로만 나눠주면 AB, BC, CA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곱이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생각으로 결국 구해야 되는 게 혹시 무슨 제곱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A의? 그렇지.
B에 4제곱 C에 4제곱이라고 어쨌거나 4제곱이 분배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4제곱 공식은 우리가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냐고요? 안 배웠거든요. 인정? 안 배웠어. 저런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포기하라는 걸까? 아니면 뭐 네가 알아서 잘 계산으로 만들어 보라는 걸까? 네가 알아서 계산으로 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정보를 준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래, 그치 설아야? 문제에서 이 정보를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써먹어볼까? 최대한 써먹으려고 애쓰자. 최대한 써먹으려고 애쓰자. 4제곱은 혹시 이 친구를 무슨 곱하면 나오는 아닙니까? 제곱하면 나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설할 때 두 가지 방향성이 가능한데 그럼 우리 좀 하니까 일단 바로 갈게요. 4제곱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A 제곱의 제곱으로 읽을 겁니다. 그럼 얘들아 결국 이 친구는 얘네들 있잖아. 얘를 일단 한번 무슨 곱을 해보자.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보는 거 어때? 근데 얘가 얘를 제곱을 하면 이 느낌이 나올 테니까. 근데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요. 얘가 곱셈 공식을 생각하면 이 친구 제곱한 A 4승, B 4승, C 4승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거기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기 2배 무슨 제곱 무슨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도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얘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애들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기 때문에 선생님 머릿속으로 이게 펼쳐졌다면 우리는 씁시다. 빼자.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얘네들을 빼버립시다. 2배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요거를 빼는 게 우리의 목표와 맞닿아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여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가자. 얘는 얼마야? 위에 써져 있어. 64. 그렇지. 8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 친구를 계산하면 우리 6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2배. 그럼 이제 우리의 포인트 뭐가 되냐면 얘가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무엇인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건 뭐 어떻게 구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랑 생김새가 조금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하다. 그쵸? 우리가 구해놨던 아이. 이 친구. 반응,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반응했던 요 아이. 요 아이를 좀 이용해야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면 얘를 만들고 싶다는 게 목표잖아. 얘를 살짝 무슨 곱해주는 연산이 또 살짝 필요할까요? 제곱하는 연산이 또 살짝 필요하지 않나? 따라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쌤이 또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게요. 그럼 AB, BC, CA라는 아이를 무슨 곱을 한번 해보자? 제곱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얘들아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올 거냐면 분배할게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펼쳐진다. A제곱, B제곱. 그 다음 또 이거 제곱하면 무슨 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제곱하면 C제곱? A제곱. 근데 당연히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더하기 2배에 얘네 두 개 곱한 거.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얘네 두 개 곱하면 그렇지. A 하나, B 두 개, C 하나요. 이거 두 개 곱하자. 2배 A 두 개, 그치. B 하나, C 하나. 그 다음 얘네 두 개 곱하자. 2배 A 하나, B 하나, C 두 개가 나오겠죠. 이걸 계산하면. 근데 또 다시 한번 느껴. 쓰레기야 얘는. 왜? 내 목표를 이루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난 이거 가고 싶거든 지금. 내 목적은. 머릿속에서 이걸 펼쳤다면 여기서도 필요 없는 건 뭐 해주자? 빼주자. 얘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얘를 빼기로 쓸 건데 그냥 쓰기보다는 좀 무슨 통인 게 있으니까? 공통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묶어서 써주는 게 어떨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을 거냐면 E 하나, A 하나, B 하나, C 하나로 묶을게요. 그러니까 2배 무슨 BC? 그렇지.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예쁘게 쓰려고 A 먼저 쓸게요. 얘 때문에. 여기 이거 전개했을 때 A 하나 팡 쓰고 안녕. 전개했을 때 B 하나 쓰고 안녕. 전개해서 C 하나 쓰고 안녕 하고 이제 써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계산하는 거야? 얘가 우리 목표였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게 이거다라는 건 잠깐 지워놓을게요. 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얘는 잠깐 지워놓을게. 난 지금 이 연산을 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가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4죠, 그쵸?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여기 무슨 6이라 써주면 될까요? 16이라 써줍시다. 선생님 저 ABC 모르는데 어떡함?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왜 괜찮을까? 얼마든지 알 바 아니야. 빡큐 드시고 아니 얘가 이제 얼마든지 알 바는 아니고 얘가 얼마니까? 이러니까 모든 수행 0 곱하면 그냥 0이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거 곱하기 0이라서 그냥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 친구는 무슨 6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6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 여기에다가 16이라고 채워주시면 64에서 32를 빼는 거니까 답을 32 정도로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다 그지? 32에요. 64에서 32 빼는 거니까 32 식조작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흐름이 길었으니까 발상 리뷰 한번 해볼게요. 문항 리뷰 한번 해볼게요. 문항 리뷰를 하자면 그냥 그건 주어진 거 제곱이 주어졌네? 반응하자.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만듭시다. 그럼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제곱을 치는데 이제 얘를 만들려면 쓸모없는 것들을 좀 지워줘야 하니까 얘를 지우면 8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 뭐냐? 4제곱을 계산을 해? 4제곱은 공식을 배운 게 없는데 그럼 만들자. 제곱의 제곱으로 제작합시다.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을 일단 제곱해보는 거야. 공식은 모르니까 제곱을 해보는 거야. 제곱을 하면 머릿속으로 뭐 전개는 돼요.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결국 제곱을 하면. 근데 얘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다. 사라졌으면 한다. 난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없애자. 이렇게 써서. 거기까지 괜찮을까? 필요 없는 건 없앱시다. 필요 없는 건 없앱시다. 그럼 이제 다시 얘를 계산하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로 잡혀야 되고요. 그럼 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써놨던 걸 활용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어쨌거나 이 친구를 제곱한 게 필요할 테니 일단 얘를 제곱해보는 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제곱해보면 각자 제곱하고 2배에 넘어가면 뭐 이런 것들이 써질 텐데 말했듯이 얘는 필요 없습니다. 또다시 필요 없으니까 날리자고요. 근데 날리는 거 쓸 건데 얘네들을 빼준다 했을 때 좀 묶어서 써주자. 그럼 얘가 0으로 날아가면서 넣으시는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좀 길을 잃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잘 한번 해보자. 자, 64는 그 정도까지 봅시다. 64는 그 정도까지 보고요. 78번 한번 봅시다. 78도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78도 78번 QX랑 아니야? 복잡해. 풀기 싫어. 하지만 뭘 할 수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XFX를 이번에는 2x 빼기 1로 나눠라. 과 나머지를 구하라. 우리 같이 한번 반응을 해봅시다. 준비됐니?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자, 일단 가자. 일단 생각에는 너네가 이걸 보고 이렇게 식을 세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문장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fx는 x-2분의 1로 묶어주고 목자리에 qx 써주고 나머지 자리에 r을 써주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냥 fx예요? xfx예요?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xfx를 적당히 넣어보는 거야. 그치? 내 꿈은 xfx야. 그래서 이걸 알아요.
내가 아는 거야. 내 현재 상황 알아. 내 목표는 결국 XFX를 저걸로 나눴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야. 만약에 쌤은 어떻게 하는 걸 좀 좋아하냐면 내가 아는 건데 나는 얘들아 fx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fx가 관심이 있어요? xfx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양면에 무슨 수를 한번 곱해주는 것도 괜찮을까? 요 식의 쌤은 x를 한 번만 곱할게요. 내 행동의 근거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냥 fx가 아니라 xfx를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니까 xfx를 한번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이렇게 양변에 x를 곱해줄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x를 한번 곱해주자. 그러니까 x를 곱해주면 xfx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 x 곱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x를 여기다 붙이지 않고 여기다 붙여서 한 번만 써줄게. 여기다 붙여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대로 x를 여기다 한번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xqx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써줄게요. 얘들 곱한 부분을.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도 x를 하나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rx라고 한 번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리고 방금 내 행동의 근거는 뭐다? 나는 fx가 아니라 xfx를 나눈 목과 나머지를 궁금하니까 xfx가 뭔지를 좀 알아내면 어떠한가?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정보 연결. 그럼 얘들아 이제 이 식을 독해해봅시다. 이 식을 해석해볼게요. 저 식은 내 목표하에 아직 안 예뻐요. 왜 안 예쁘냐면요. 내 목표는 일단 뭐로 나누는 거예요? 몇 x 빼기로 나누는 거야? 2x 빼기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식을 쓸 때 2x 빼기로 나눈다는 건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2x 빼기 1로 최대한 묶어보라는 뜻이거든요. 최대한 묶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x 빼기 2분의 1로 최대한 묶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다가 더하기로 써주잖아요. 이 뉘앙스거든. 그럼 우리는 이 xfx를 x-2분의 1로 묶은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죠. 여기 자리에 몇 x 빼기 1이 왔으면 좋겠어요? 2x 빼기 1이 왔으면 좋겠지 않니? 2x 빼기 1로 최대한 묶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들아 얘가 2x 빼기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들아 원래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거든요. 뭔 소리냐면 일단 질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2x 빼기 1 제출하지 말고 얘들아 이런 모양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얘들아 있잖아. 지르세요. 나는요 얘가요 2x 빼기 1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쌤이 질러볼게요. 여기까지 좋지? 근데 그럼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야. 저 자식 뭐야? 사이코야? 왜냐면 얘랑 얘가 같으니까요. 다르니까요. 질렀으면 얘들아 근데 질렀으면 책임은 좀 져야 돼. 무슨 책임을 져야 될까? 원래랑 똑같게 만들어줘야지. 책임지고. 그럼 그렇지 여기다가 뭘 하나 해주면 얘랑 똑같아질까? 2분의 1을 하나 해주면 똑같아지겠죠.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2분의 1을 해주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해서 여기를 2분의 xqx라고 한번 써봐도 괜찮을까? 2분의 1을 했다는 걸 생각해서 2분의 1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혹시 뭔 말인지 좀 알겠네. Not bad. 선생님 그럼 다 한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위의 문제들과 달리 좀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에만 상이 붙어있는 이유는 이거야. 몇 차로 나누는 거예요? 1차. 나머지 혹시 1차여야 될까? 상수여야 될까? 반드시 상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진 식의 꼬라쥐를 보니까 나머지가 몇 차인 것처럼 보여? 1차처럼 보이죠? 이러면 돼요? 안 돼? 얘는 나머지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우리 나눈다는 게 뭐냐면 얘를 최대한 묶는 거잖아? 아직 최선을 안 다한 거야. 얘가 좀 더 묶여야 돼요 여기로. 2x 빼기로 좀 더 나눠지고 더 묶여야 돼. 더 나눠지고 더 묶여야 돼. 이렇게 좋지? 덜 나눠진 거야. 얘들아. 덜 나눠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는 이거 좋아요. 목적 정하자. 얘가 몇 x 빼기 1로 좀 더 묶여야 된다? 2x 빼기 1로 좀 더 묶여야 되거든요, 얘로. 그래서 얘가 좀 앞으로 이렇게 묶여서 가야 되거든? 그럼 얘가 2x 빼기 1로 묶였으면 좋겠잖아? 그 생각 혹시 드니? 얘가 2x 빼기 1로 좀 더 묶였으면 좋겠어, 나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잖아? 뭐 하자? 원하는 게 있으면? 질르세요.
시원하게 질러보자. 얘들아 어떻게 지를 거냐면 선생님은 지금부터 얘를 2x 빼기 1하고 지를 거야. 개망했죠. 왜 개망이냐면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근데 만들어주면 되지 얘가. 일단 x 개수가 무슨 x여야 돼? rx여야지.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될까? 일단 2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2가 사라져야 돼. 2로 나누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x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에 뭐 하나 넣어주자, 분자에? r 하나 넣어줘야 전개했을 때 어쨌거나 rx 느낌이 나오겠죠. but 아직 안 끝났어요. rx가 나오면 무슨 노스 2분의 1도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나오는데 그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없애자. 어떻게? 뭐 해주자? 주체적으로? 2분의 1을 그럼 뭐 해주자? 더해줘야지. 이러면 수습이 완료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고 과정 타에 나와야 돼. 2x 빼기 1로 묶였으면 좋겠다. 지르자. 근데 얘는 원래 rx였는데 어떻게 원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지? 2분의 r을 했을 때 rx 만들고 마이너스 2분의 r이니까 얘 없애주는 2분의 r을 더해주자 라고 하면 꽤 괜찮은 식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써줄게요. 얘는 그대로 써줄게. 그대로 멈춰라 써주면 얘들아 이제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무슨 통인 인수가 있으니까요.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로소 묶을 수 있습니다. 공통 인수로 묶어줍시다. 2x 빼기 1로 묶어줍시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제 뭘 써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를 써줍시다. 얘를 그대로 써줍시다. 그대로 써줘라. 자, 하고 써줍시다. 그런 다음에 또 얘 몇 분의 1도 묶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2분의 1도 묶여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더하기 몇 분의 1도 써줍시다. 2분의 1도 써줍시다. 아 당연히 얘는 안 묶입니다.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써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요 나머지가 아름답게 무슨 수가 됐어요? 상수가 됐고 우리는 상수가 됐다는 건 2x 빼기 1로 최선을 다해 묶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비로소 너에게 도착하죠. 뭔 소리야? 막 크축이랑 가수 아니? 아무튼 이게 몫일 거고요. 이게 무슨 것일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될 거예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가 몫이고요. 나머지입니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천천히 해보시고 난 당연히 너네를 믿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한 번 설명했다고 완벽히 이해하고 잘하는 애들이 고등부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쌤이 그냥 라이브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정리해서 납득 최대한 해보시고 풀어볼래? 왜 그래? 시작. 그리고 쌤 지금 돌아다닐 테니까 혹시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납득 안 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쌤 돌아다닐 때 살짝 손들고 물어보세요. 알겠어? 많이 어려운 게 없다 근데 결국 근데 본질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 어떤 거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는 이걸로 진짜 가능한 거 빡빡빡 다 모아서 묶어버리라는 얘기야. 다 최대한 묶어버린 다음에 나오는 뒤에 거랑 숫자를 세자는 게 나눗셈을 하자의 본질이고요. 최대한 묶어라. 최대한
이런 느낌이 중간고사 킬러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랑 기본기가 좀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우선도 그랬고, 우선도 그랬고, 다 어려운 거 하나씩 나왔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 X하고 뺄게요.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그거야. 널 꿈을 깰 그래 잘한다. 쌤이 빠르게 한번 정리해주고 다음 주제 보러 갑시다. 알겠죠? 우리 친구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첫 번째 문장을 독해해서 나온 식이고요. 근데 우리는 결국 그냥 fx가 궁금한 게 아니라 xfx가 궁금한 거니까 이 문장을 보고 새로운 식을 생성하는 태도를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 문장을 보고 새로운 식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식에서 이걸로 새로운 식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식에서 무슨 수를 한번 곱보자. 이 문장을 근거로 이 원래 있던 식에다가 무슨 수를 곱하자? x를 곱하자. 그래야 정보 연결이 잘 돼요. 그래야 연결이 잘 돼. 여기 양변에 x를 구하자. 새로운 식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들아 여기가 이제 x fx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4분의 1에 x qx가 될 거고. 더하기 무슨 x가 될까요? rx의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x fx가 뭔지를 표현했고 얘를 x fx가 뭔지를 표현을 했고 근데 우리는 얘 이제 4x 빼기 1로 최대한 묶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 빼기 4분의 1로 묶이는 게 아니라 얘가 몇 x 빼기 1이었으면 좋겠어? 4x 빼기 1이었으면 좋겠구나. 녀석 훌륭하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썼으면 됐어요. 됐어요. 뭐 됐어요? 엿됐어요. 왜냐 원래 모양이라고 어때요? 달라요. 몇 분의 1 해줄까요? 4분의 1을 해줘서 얘랑 4분의 1을 해준 걸 씁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1을 한 걸 이렇게 써주고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또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목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얘가 문제야. 나머지가 1차식이잖아. 나머지가 1차식이면 절대 안 되고 얘가 몇 x 빼기 1로 좀 더 묶이셔야 된다. 4x 빼기 1로 원기옥처럼 최대한 묶여서 가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도 얘가 4x 빼기 1로 묶이려면 4x 빼기 1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그럼 질렀으니까 수습하자. 수습 4로 나누자. 그래야 일단 x가 될 테니까. 그 다음 뭐 곱하자? r 곱하자. 그래야 rx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러고 끝내면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니까 이제 얘 지워야지. 4분의 1 한 번 더 해주면 선생님 통통 공통인 게 생겼어요. 그럼 통통 도롱통 공통인 걸로 묶어주면 4x 빼기 1을 묶어줄 수가 있고요. 얘들아 우리 이 친구 몇 분의 x qx라 쓸 수 있고요. 4분의 x qx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묶이는 거예요. 얘도 묶일 테니까 몇 분의 r로 묶어주고요. 4분의 r로 묶어주고 마지막 남는 건 그냥 몇 분의 r? 얘 그대로 써주면 4분의 r이라 써주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x qx 더하기 4분의 r이 몫이고 4분의 r은 나머지 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다. 할만하지? 별거 없어요. 별거 있겠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84번 하나 봅시다. 84번. 얘들아 얘는 일단 세제곱 공식을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쌤이 말했던 그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좀 알아는 놔야 된다는 그 세제곱 공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 세제곱 그걸 좀 아셔야 돼. 해보자. 재민이 해볼까? 쌤이 뭐지? 썰 보따리가 한 1번부터 한 75번 정도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내가 졸려버리면 내가 떼어줄게. 알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쌤 남자한테 번호 따위 줬다? 근데 그게 이제 1편이 있고 2편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해줄게. 알겠죠? 내가 84번 84번 여기 84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래요. 별 생각 없습니다. 읽으면서. 근데 일단 다음 표현이 좀 특이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얘가 이제 3ABC라고 되어 있는데 제곱이 무슨 데 있네? 분배되어 있네. 그냥 읽을까? 곱셈 공식 그냥 쓰려고 노력하셔야겠다. 곱셈 공식 생각하셔야 돼. 근데 얘가 외우기가 진짜 힘들긴 하죠. 얘가 외우기가 진짜 힘들긴 한데 할 수 있어요. 다. 가자.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그 다음 무슨 제곱? 제곱 제곱 제곱. 그 다음 무슨 노스? 마이너스? 크로스 AB BC CA 하고 끝일까? 더하기 3ABC까지 나와야 돼요. 이 개쓰레기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한테 쓰레기라고 하면 상처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3ABC도 그대로 써줍시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 하고 이양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15잖아요. 그렇죠? 근데 15랑 뭐 시기를 곱했더니 얼마예요? 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넘어가면 우변이 0이 될 테니까요. 15랑 무언가를 더해서 곱해서 0이다? 그 무언가는 반드시 얼마여야 될까요? 0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뭘 주고 싶은 문장이냐면 제곱 A, B, C, CA가 얼마라는 사실 0이라는 사실을 주고 싶은 정보예요. 거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거 보고도 이제 또 별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들 잘 봐봐. 요걸 근거로 얘들아 우리 마이너스 AB가 나오려면 좀 A 마이너스 B에 무슨 곱은 필요하지 않나? 제곱은 있어야 좀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는데 이걸 계산하면 무슨 마이너스 2AB 나와요? 마이너스 2AB 나오죠. 근데 얘가 얘 AB여야 되니까 얘를 몇으로 좀 나눠는 줘야 돼? 2로 좀 나눠는 줘야 돼.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빼기 BC 나오려면 여기가 B 빼기 C가 좀 필요하고요. 제곱이. 얘들 좀 C 빼기 A의 제곱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전개했을 때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나오니까 2로 약분했을 때 한 대씩 나오는 거 좀 되게 자연하고 뭐 얘네들도 다 잘 나오겠죠? 우리 그거 생각해서 식을 세워본 거니까. 그럼 얘들아 결국 이 친구가 이제 얼마다?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뭐 얘도 의미가 없고요. 네, 근데 그럼 얘들아 어떤 거의 제곱, 얘들아 혹시 어떤 수의 제곱은 몇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니까요. 허수는 아닐 테니까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재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3이라 치자. 만약에 3이야. 그럼 얘가 3 더하기 해서 0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얘들아 하나가 양수가 돼버리면 나머지에 음수가 있어야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얘네는 양수가 있을 때 음수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얘들 가능한 유일한 가능성이 셋 다? 0이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셋 다? 0이어야 돼요. 즉 0이어야 돼요 얘가. 근데 얘가 0이라는 거는 A 빼기 B가 0이라는 거니까 A랑 B가 어떻다? 같다야. 이? B랑 C도? 같다. C랑 A도? 같다. 근데 그럼 A랑 B랑 C가 다 똑같잖아? 선생님 왕년에 농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은 얼마일까? 5겠죠. 따라서 우리 각각은 5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얘랑 연결하면 다 5다. 왜 다 5라고 쓰는 거야?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게임 아니? 거기 다 5라는 캐릭터인가? 아무튼 그냥 생각나서 써놨어요. 틀리라고 넘기지 마세요. 다 5다. A, B, C 다 5다. 전부 다 5입니다. 그럼 뭐 A랑 B랑 C 곱한 거면은 125로 그냥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이고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가볼까요?
네, 도형 좋아하잖아, 그죠? 좋아하는 애 제가 본 적이 없어. 아무튼 잘 대체로 좀 안 좋아하더라고. 도형을 생각하는 태도. 도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사실 너네 교육 과정에서 도형 자체가 메인 단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등수학에서. 이제 고1 수학에서 도형이 메인인 단원은 공수원에 없고요. 공수투에 조금 있고 대수에 조금 있고 딱 한 단원. 그 다음은 이제 미적원에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혹시 너네들 중에서 아직은 막 이과 문과 그런 거 생각은 안 해보지 않나? 대충은 해봤나 그때? 아, 난 뭔가 어딜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 네, 이제 근데 이과 친구들은 선생님 뉴스에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 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있어요. 지금도 좀 엄연하게 문과이과는 나눠져 있는 느낌이긴 하고, 이제 이과 친구들은 선택 과목으로 수학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 이름부터 뭔가 무슨 형 다룰 것 같아? 도형 다룰 것 같아. 진짜 기하 이과의 친구들은 도형을 좀 많이 잘해야 돼. 근데 이과 생각 있는 친구들은 도형 연습을 좀 잘하셔야 돼요. 자, 근데 도형만큼 쉬운 게 없어요. 진심. 가자. 제가 86번 등록을 한번 볼게요. 혹시 이 태도 있냐? 도형을 똑바로 배우고 왔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도형이 제일 쉬운 이유는 도형은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 얘들아, 원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 하나만 뽑자면 혹시 너는 뭐라고 알고 있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보조. 야, 도형이 왜 어렵냐면 안 풀리다가 답지 보면 갑자기 보조선도 얻거든요. 얘들아, 근데 그 보조선은 뭐 초등학교 창의력 수학할 때나 창의적인 보조선 넣는 거지. 고등 수학은 보조선에, 얘들아, 너는 모든 보조선을 그릴 때 왜 그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형 실력이 늘어요. 얘들아, 원에서 제일 중요한 보조선은 뭘까 혹시? 뭐라고? 맞아요. 그래, 얘들아. 당연히 네가 제일 중요해. 원의 정의가 뭐다? 중심과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똑같다고.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연결한 게 무슨 지름이다? 반지름이다가 원의 정이거든요. 얘들아, 원이 나왔는데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연결하고 반지름이라고 표현하는 태도를 안 하면 징역 가요. 진짜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너네 고3 때까지 한다고 하면 진짜 한 3,000번은 할 거거든요. 저번 주에 고2 애들 기하 수업할 때 똑같은 얘기했고 고3 수능 수업할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원이 나왔는데 중심과 연결 안에서 반지름 표시 안 해놓으면 문제 안 풀릴 거야 아마. 도형에서 보면 무조건 그으셔야 돼. 그래서 약간 어떤 태도냐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 위의 점을 눈으로 이렇게 스캔해. 그러다가 원 위의 점이 보이잖아. 무조건 중심이랑 연결하고 반지름이라고 표시합시다.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는 거야. 저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너네 고등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도 중요해요. 원도 중요한데 마침 최근까지 3-2 하다 왔지. 3-2에서 뭐 두 번째 단원에서 원 열심히 했지만 첫 번째 단원 이름 뭐였어? 삼각비. 삼각비는 얘가 그냥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직각삼각형. 고등도형에서 거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도형은 무조건 원과 직각삼각형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주에서 제일 중요해요. 고등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도 중요하지만 직각삼각형이에요. 얘들아,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너네 고등수학을 할 때 어떤 길이나 각을 도형 해석을 하고 싶잖아? 길이나 각을 구하기 위한 도형 해석을 하고 싶잖아? 그럼 얘들아, 항상 그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 길이를 길이네 하고 보고 있어봤자 뭐 안 나와. 무조건 그 길이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보셔야 돼. 직각삼각형을 봐야 돼. 어떤 길이를 쓰려면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내가 둘 중 하나야. 피타고라스 쓰거나 닮은 쓰거나. 근데 사실 너네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이 삼각비거든요. 너네 직각삼각형 길이가 어떻든지 간에 각도 30도, 60도면 뭐 사인 30 그런 거 당연히 어떤 직각삼각형을 보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사인 30, 사인 60 그런 거 보자는 것도 일종의 닮음이거든요. 일종의 닮음이다. 삼각비가 직각삼각형 사이의 닮음이니까 뭐 삼각비나 닮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아 이 간단한 문장 솔직히 여기까지 막 이해 안 되는 얘기는 없죠. 이해 안 되는 얘기 없으면 얘들아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써놓고 기억할 거고, 저는 진짜 문제 풀 때 이 얘기 맨날 할 거예요. 맨날. 진짜 맨날 할 거예요. 특히 어려운 도형 문제 풀 때 맨날 할 거예요.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럼 언젠간 하겠죠? 그쵸? 그럼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도형에서 해야 되는 건 좀 기억하자. 원인대 중심 연결 안 하면 범죄야. 그건 진짜. 도형 문제 풀 때. 어떤 길이나 각을 해석할 거면 그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봐서 피타 아니면 닮음을 써야 돼. 피타 아니면 닮음을 써야 돼. 그러니까 미리 좀만 지를게요. 닮음 쓸 때는요, 닮음을 잘 보려면 각을 써봐야 합니다. 왜냐면 킬러는 피타고라스 안 쓰게 하고 닮음 쓰게 하거든요. 왜냐면 너네 닮음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닮음을 잘 못해요. 어려워서, 헷갈려서, 잘 안 보여서. 근데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문제 풀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어떤 도형 문제가 있어. 빤히 쳐다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지를 못 써. 갑자기 닮음 쓰래. 그럼 빡쳐 안 빡쳐 갑자기? 갑자기 빡치지 않았어? 얘들아 근데 고등수학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얘들아 근데 일어날 거니까 미리 대처하자요. 복잡한 도형 해석할 때는 그냥 미리 질러놔. 직각삼각형 찾아야 되고, 직각삼각형은 피타 아닌 닮음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닮음을 써야겠다 선입력을 갖고 보면 닮음이 보여요. 갑자기 찾으라고 하면 안 보이는데 닮음 찾아야지 마음 먹고 보면 보여. 알겠죠?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 이 내용 정도는 제가 고등수학 문제 풀면서 한 300번 정도 할 거니까 나올 때마다 좀 쓰고 기억을 해주자. 기억을 해주자.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놔야 내가 긋는 보조선이 너네한테 발상적으로 안 느껴질 거야. 여기 내가 긋는 건 너네도 시험장 가서 하자. 알겠죠? 내가 설마 이거 알려줘 놓고 킹 사실 다르게 풀 거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관성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집에서 풀던 풀이 시험장 가서도 그냥 똑같이 했을 때 답이 그냥 나와야 될 듯? 일관된 사고를 좀 갖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알겠지? 이 생각 가지고 문제 풀게요. 말이 좀 길어졌다, 그쵸? 네, 중요해. 그래서 사실 고난도 문제를 갑자기 한 번에 뿅하고 잘 푸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고요. 이런 파편화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가 정리가 진짜 좀 잘 돼 있어야 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킬러가 풀립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그렇구나.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나타나고 있다. 이랬을 때 요만큼 길이가 11, 이거입니다. 11, 그게 아니라 이제 1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MG 하죠? 이렇게 준 다음에 우리 파악 한번 해봅시다. 이 직사각형의 무순례 길이가 30인 건 잘 써먹어봐라. 둘레가 30인 건 잘 써먹어요.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둘레라는 워딩이 있으니까 둘레를 표현하고 싶을 거고, 둘레를 표현하려면 가로랑 뭐가 필요하니까? 세로가 필요하니까 둘 중 하나를 미지수로 잡자. 모르니까. 가로가 좋아, 세로가 좋아? 뭐로 잡을까? 가로로 할래, 세로로 할래? 세로로 할까요? 그래, 세로로 해줄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y라고 놔도 돼요. 되는데 어차피 얘랑 얘 더하면 무슨 5니까? 15니까 굳이 미지수 또 쓰지 말고 더해서 15 나오면 그럼 5 빼기 x라고 표현을 해주자. 15 빼기 x라고는 한번 표현해주는 거 어때?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는 보조선 긋거나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 써져 있는 정보를 쓴 거죠. 문제에서 쓰라고 대놓고 준 정보를 쓴 거죠. 근데 갑자기 속상해졌어요. 속상해. 문제에서 준 거 썼는데 답이 안 구해져. 서운해. 그럼 뭔가를 더 해야지. 얘들아, 여기 원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4분원도 원의 1부니까 원이에요. 4분원도 원이 아니라 부채꼴도 원이고 엄마도 사람이고 4분원도 원이야. 알겠죠? 그 엄마한테 잘하세요. 4분원도 원이야. 얘도 원이야. 그리고 얘가 무슨 중일 거야? 중심일 거야. 얘들아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원인데 얘들아 그러면 싹 스캔을 하라. 여기는 11입니다. 당연히 단지름이니까. 그건 뭐든 당연하고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원위의 점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연결하라고요. 반드시 이 점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일이라는 거? 문지름이 11이라는 거는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그럼 저 길이가 11인 걸 네가 추론한 거죠. 알아낸 거지. 그럼 저걸 써먹어야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써먹어야 답이 나올 거고, 어떤 길이를 써먹는 고등수학적 태도는 뭐라고요? 그 길이를 포함하는 뭘 보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 직각삼각형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생각을 갖고 보면 보여요. 이걸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찾으려고 하면 보인다고. 얘 아니면 얘 아무거나 봐도 돼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걸 볼게요. 그러면 비로소 얘가 보여요. x예요. 거짓말이죠. 15 빼기 x예요. 여기 얼마야? x예요. 얘들아,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아니까 이제 잘 못해. 이건 닮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슨 플러스? 피타 플러스 한번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카츄하고 이제 그 피타고라스 써주면 이거 제곱해서 121, 이거 제곱 잘 하시고, 이거 제곱도 잘 하시고, 더하기 225 꽂으면 얘들아, 이거 정리만 하면 x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잘 나오긴 하겠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와도 너는 합리적으로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보조선이랑 이 행동은 절대 발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세요. 길이나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계속 볼 거야. 그 어떤 문제를 풀든 계속 볼 거야. 알겠죠? 잘해보렴. 행복하렴. 힘내렴.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은 만약에 숙제 안 해오거나 그런 친구가 당연히 없겠지만 성실히 잘해오겠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숙제 안 해오면 부를 거예요. 알겠죠? 이제 쌤은 토요일, 일요일 다 수업하거든요. 저 토요일, 일요일 항상 학원에 있어요. 심지어 쌤 조교쌤도 써서 조교쌤도 계세요. 그때 모르는 거 혹시 있으면 봐주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까? 너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주말에 만나게 되겠죠, 그쵸? 엔간하면 잘해보자. 근데 오늘은 와야 될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파이팅. 근데 원래 그래. 원래 공부라는 게 누가 옆에서 안 쪼면 잘 안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제가 열심히 쏴줄 테니까 잘 굴러봐. 알겠지? 내가 열심히 굴려줄게. 이걸 내가 굴려줄 테니까 잘 알아서 한번 굴러봐. 알겠지?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은 숙제로 줄 거고요. 다음 숙제 수고 빠이. 상등식 하러 가자. 20쪽 갑시다. 20쪽 갑시다. 행복하네요. 20쪽 가자. 20쪽. 상등식의 특과 성질고 미정리 수법,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유형풀이 하는 거니까 얘들아, 쌤이 거기 있는 개념을 유형 보면서 하나하나 좀 파편화해서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얘들아, 유형 보면서 얘기하자. 그냥 22쪽으로 갈까요? 저희? 22쪽으로 갈까요? 투투. 요즘 투투 챙기나? 여기 말고. 졸리니 얘들아? 오늘 뭔가 조금 졸려 보이네? 졸려? 저런? 얘들아, 그래서 있잖아. 쌤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쌤은 봐요. 쌤이 20살이에요. 선생님은 약간 어떤 학생이었냐면 스스로 평가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들었지만, 왜냐면 선생님은 약간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쌤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기숙사 다녔거든요. 기숙사 다니다가 이제 딱 20살이 딱 됩니다. 근데 쌤네 고등학교는 진짜 거의 그냥 가둬놓고 계속 공부만 시켰거든. 쌤 방학 때도 맨날 학교 나왔어요. 학교에서 그냥 방학 때 불러 와서 공부하라고. 쌤들이 협박해. 칼 들고는 안 하고 이제 책 들고 협박해. 안 오면 책으로 찍어버린다. 약간 이러면서 협박해가지고 맨날 학교에 가고 해서 이렇게 공부 계속 공부하고 살았거든. 그러다 딱 20살 됐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겠어, 그렇지? 쌤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잘 놀 수 있어. 근데 딱 20살이 되니까 쌤이 바로 미용실에 달려갔었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 염색을 했습니다. 쌤 버킷리스트가 이제 애쉬 그레이라는 거였거든요. 바로 미용실로 달려가서 회색깔 머리를 했어요. 탈색 3번 했어요. 탈색이 뭔지 아니? 탈색이 뭐냐면 머리 색 빼는 거거든요. 탈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탈색을 한 번 하면 머리가 노래져요.
탈색을 2번 하면 머리가 주황색이 돼요. 탈색을 3번 하면 뭔가 진짜 색깔이 이상해져. 근데 얘들아 왜 탈색을 3번 했냐면 이게 회색은 검정색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 예솔이 머리에다가 이제 회색깔 염색약을 파마로 넣어. 그런다고 예솔이 머리가 회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검정색으로 밝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색을 뺀 다음에 색을 입혀야 돼서 그렇게 했는데 쌤이 있잖아. 원래 그게 좀 있어. 남자애들이 이제 처음 꾸미기 시작하면 약간 어떤 거에 꽂히는지 알아? 좀 약간 남들과 다른 거에 꽂혀요. 쌤이 이제 처음에 패션에 눈이 뜬 거야. 쌤이 머리를 일단 길렀어요. 장발을 했습니다. 너는 혹시 울프컷이라고 들어봤니? 울프컷이 뭐냐면 나중에 인터넷 쳐봐요. 울프를 했는데 긴 머리를 기르는 거야. 약간 그 김병지 머리처럼 했나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길어서 이렇게 넘기고 다녀. 리프컷이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머리가 되게 길었어. 머리를 장발도 했어. 근데 그때 그게 멋있어 보였어. 근데 나 그 여기까지 괜찮죠? 장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쌤이 그때 갑자기 반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지를 삽니다. 근데 실버 반지를 그 금반지 같은 거 실버 반지를 꼈는데 하나만 끼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3개, 여기 2개 정도를 꼈어요. 반지를 한 5개 정도 사서 5개를 끼고 다녔어.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럴 수 있지. 반지 끼는 사람 많으니까. 쌤이 이제 그때 귀도 뚫었어요. 귀도 뚫었어. 귀를 뚫어서 그 약간 그냥 피어싱 같은 걸 하고 다녔었어. 잠깐. 지금은 다 막혔어요. 지금은 다 막혔는데 20살 때 귀를 뚫고 귀걸이 같은 걸 좀 하고 다녔었어. 그냥 실버. 거기까지도 괜찮죠? 귀도 많이 뚫으니까. 근데 쌤이 갑자기 목걸이가 또 예뻐 보여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다녔거든요. 금목걸이가 실버 목걸이. 그러니까 래퍼들 많이 하는 거 뭔지 알지? 실버 목걸이 했어. 거기까지도 괜찮아. 아니 이게 그만한 게 아니라 근데 그리고 옷도 좀 힙하게 입고 다녔었거든. 그리고 쌤이 가끔 이제 필 받은 날에 사실 쌤이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는 댄스도 있었거든요. 춤을 췄어가지고 그때 이제 또 가끔 필 받을 때는 뭐 역시 바지에 체인 다는 거 뭔지 알아요? 바지에 체인까지 달고 다녔었어. 형은 그랬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사진을 다시 보잖아. 와 진짜 전문용어로 이제 주워 팔고 싶어요.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쌤이 누나가 있거든요. 쌤이 3살 차이 누나가 있어. 근데 저는 누나 있어서 되게 좋거든? 좋다 생각해. 왜냐면 제가 이러고 다닐 때 저희 누나가 저 보면서 맨날 한 얘기가 있었어. 거의 95%는 욕입니다. 이제 순수 비난 뭔지 아니? 너 진짜 재원아 너 진짜 왜 멀쩡하게 생각해 왜 패따위 하고 다녀. 너 진짜 내 동생이랑 많이 쪽팔리고 너 그냥 나와서 죽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랬는데 또 이제 저는 굴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난 이때 이게 멋있어 보이지 하고 다녔어. 네, 그러다가 좀 빡세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쌤이 그 할로윈 시즌이 있었거든요. 할로윈이 뭐 하는 거냐? 약간 할로윈이 막 분장하고 약간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이제 이때 너무 이제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쌤 20살 때 친구들이랑 할로윈 때 서울로 이제 딱 할로윈 데이에 놀러 갔어. 거기 막 퍼레이드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분장하고 갔거든. 근데 쌤이 그때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던 게 어떤 사람은 전봇대 옆에 쓰레기 봉투 분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 계세요 하니까 자기가 올해를 너무 쓰레기같이 보내서 할로윈을 맞아서 반성하고 싶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드라큘라 이런 거 엄청 많고 막 범블비에서 막 사람 3명이 합체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운기 끌고 다녔었어. 서울에서 진짜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쌤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샵에 가서 분장 받았었어요. 이제 눈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생겼으면 드라큘라 분장을 받았거든요. 드라큘라 분장을 받았어. 이제 막 여기에 케찹 같은 것도 묻히고 케찹은 아니고 이제 물감 같은 거 받고 이제 막 여기에 핏자국하고 막 그리고 컬러 렌즈도 꼈었어요. 약간 진짜 드라큘라처럼 보이게 컬러 렌즈 같은 것도 끼고 머리는 또 길어. 머리는 또 약간 장발이야. 머리도 장발이고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패션도 좀 빡세. 아무튼 이러고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자. 재밌게 놀고 이제 밤이 되니까 집에 와야 되잖아. 집에 와야 돼서 집에 오는 버스에 탔어. 빨간 버스에 탔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면 국룰이 하나 있지 않냐? 버스 좌석버스 타면 그냥 자리가 있잖아. 자리를 있어. 또 자리를 보니까 또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더 싶은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 얘들아 이제 여기에 누가 타? 보통 여기에 앉는 게 국룰이죠. 창가 쪽에. 창가 쪽에 쫙 앉고 이제 자리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아니 쌤이 한 이쯤 앉아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이태원쯤에서 이렇게 비틀비틀 탔어. 네, 이렇게 비틀비틀 이 사람이 탔는데 술이 좀 취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쓱 보는 거야. 근데 그러고 다시 갔어요. 그냥. 다시 갔죠. 왜냐면 뒤에 자리가 많았거든. 뒤에 자리가 많아서 왜냐면 쌤이 되게 빨리 탔었거든요. 뒤에 자리가 많아서 쓱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돌아서 여기 앉는 거야. 뒤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앉았어.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뭐 앉았구나. 쌤은 이제 밖에 있으면 딴 사람이랑 딱히 말하기 싫어서 이어폰 끼고 이렇게 창밖 보고 있는단 말이야. 창밖을 보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너 혹시 그거 알아요? 누가 옆에서 빤히 쳐다보면 시선 느껴지는 거 뭔지 알아? 혹시 앞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여기 한번 쳐다보실래? 혹시 시선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냐? 딴 데 보고 있어도 얘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시선이 좀 느껴지거든? 안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연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아무튼 그랬어. 근데 불이 꺼지고 이제 밤이니까 이제 땅으로 갔어요. 땅으로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치더니 수줍게 핸드폰 메모장을 줬어. 뭐라고 줬는지 알아? 맞춰봐. 뭐라고 있을까? 저기 혹시 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뭔데? 뭔 개소리지 이게? 이게 뭔 개소리지? 잠깐만. 일단 기분이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얘들아, 그럼 이제 내가 걷다 대고 설마 그렇다고 이제 이럴 순 없잖아요. 왜냐면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야, 요즘 막 묻지마 폭행도 많이 일어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내가 근데 그거 걷다 대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쁜 마음 먹고 이제 막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정중하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진짜 그런 건 아니니까 번호 좀 줄 수 있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무튼 그랬는데 당연히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겠죠, 그렇죠? 이제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말을 걸어. 계속 말을 건데 사실 막 별다른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분장하고 있었잖아요. 분장하고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어디서 맞고 온 줄 알았대요. 내가 어디서 좀 맞고 온 줄 알아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 별로 안 궁금한데 막 자기도 어릴 때 막 이제 막 괴롭힘을 좀 당하고 친구한테 많이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잘 커서 짱짱 훌륭한 어린이들 막 그런 투머치 토크. 너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끔 아빠들 술 진득하게 드시고 오시면 집에 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버지 하는 그런 느낌인지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서 아직도 의문이야.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뭐였을까? 근데 쌤이 이때 염색하고 반지 끼고 목걸이 끼고 다니는데 이제 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의문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리뉴얼이 한 번 됐어요. 뭔 리뉴얼이 됐냐면 이건 20살 때 얘기예요. 완전 옛날 얘기거든. 완전 옛날 얘기인데 쌤이 이제 9개월 됐나?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쯤에 쌤이 수업을 하고 너네 저기 여기 수업하고 쌤이 잠깐 서울에 갈 일이 잠깐 있었거든. 5,300번 버스 뭔지 아니? 그걸 탔어. 이제 운하 앞에서 그걸 탔어.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서울 갈 때 차 안 가지고 간단 말이야. 막혀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내가 이때는 이해를 하는 게 이때는 내가 봐도 좀 빡세게 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봐도 이제 좀 뭔가 머리도 길고 막 전지도 끼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닌단 말이야. 되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 만나고 밤에 집에 오는데 쌤이 여기 앉아있었어. 근데 2층 버스였거든? 2층 버스 아니? 2층 버스에 이제 바깥쪽에 쌤이 이렇게 앉아있었어. 근데 여기 어떤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당연히 여자랑 비어져 있어. 선생님 여기 가방 놨었는데 내릴 때가 됐잖아. 내릴 때가 되는 게 이제 띵동 누르고 이제 주섬주섬 짐을 싸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이렇게 쓱 이동해서 앉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내리려나 보다 별 생각 없어. 쓱 싸고 이제 진짜 슬슬 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로 쓱 하고 오기 앉는 거예요. 내 옆으로. 진짜 이거 MSG 1도 없고 순수 팩트거든요. 리얼 팩트. 앉아서 갑자기 뭔가를 보여줘.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진짜 기분 조금 안 좋았던 게 멘트가 좀 더 별로였어. 좀 더 별로였다는 게 뭐냐면 좀 뭔가 좀 그런 게 혹시 남자 어때요? 이렇게 저 보여줬어. 핸드폰 들고 진심 이거 진심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네? 약간 좀 이러면서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이제 거기다 대고 네?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다시 가더라.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네가 역시 중학생 때 고등학교가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중에서 장난식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런 남자 좋아하는 컨셉 같은 거 잡는 애들 한 명씩 있지 않아? 반에? 약간 뭔 느낌인지 알지? 이거 뭔 느낌인지 아니? 반에 그런 애 없어? 있지? 약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진짜 그런 거 약간 장난식 컨셉 잡는 애들. 걔네가 보통 나를 좀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느꼈지. 내가 좀
남자한테 먹히는 사 약간 이런 생각 좀 했는데 네, 그래서 뭘 좀 물어봤냐면 쌤이 누나가 있거든요. 3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또 누나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아. 저희 누나도 좀 레전드거든요. 아무튼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누나 남편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분이랑 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그래서 결혼식 때도 막 어른들이 착각하고 막 약간 그랬었는데 그 형 이름이 영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준이 형한테 물어봤어. 형도 혹시 이런 일 있었냐 하니까 자기도 있었대. 자기도 있었는데 이 형은 그 이제 성인 때 20살 때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술 먹고 있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와서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진짜 툭 던지고 그냥 갔대. 이렇게 얼굴 보더니 제 첫사랑 닮으셨어요? 약간 이러고 갔대. 이러고 갔대.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것도 진짜. 그래서 그래서 나는 궁금했지. 과연 형이 좀 곱상하게 생겨서 첫사랑이 여자아이를 닮았단 걸까? 아니면 첫사랑이 남자아이? 아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됐어? 물어봤는데 당연히 모른대요. 그냥 말하고 갔대.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역시 세상에는 그럴 수 있지. 그냥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냥 나한테만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뭘 열심히 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런 얘기할 때 말똥말똥하게 있었다가 수업 시작하자 갑자기 입 벌리고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부셔버리고 싶을까? 안 부셔버리고 싶을까? 부셔버리고 싶겠다. 그쵸?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21쪽 봅시다. 항등식에 대한 복습 한번 할게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완전 어떻게 생긴다? 똑같이 생긴다. 항등식은 어떤 값에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너네 이런 식은 항등식일까? 뭐 당연히 아니죠. x에 얼마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건 항등식이 맞을까 아닐까? 이건 맞죠. x에 얼마 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니까. 따라서 항등식의 기본 구조는 되게 쉬워. 좌변이랑 우변이 100% 일치해야 돼요. 완전 똑같이 생겨야만 그것을 항등식이라 말할 수 있다야. 완전 똑같이 생겨야만. 그래서 너네가 뭘 말하냐면 ax 더하기 b가 2x 더하기 3이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는 그냥 얼마고? 2고 b는 그냥 얼마다? 3이다. 왜냐면 뭐 완전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 무슨 비교법이라 부를까요? 개수 비교법이라 부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항등식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 치자. 이게 항등식이라 칩시다. 당연히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근데 얘들아 어쨌거나 항등식이니까 이거 x에 얼마 넣던 무조건 돼야 되지. 그럼 얘들아 얘 x에다가 쌤이 어떤 값을 좀 넣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어떤 값을 넣을 때는 는 몇 되는 숫자가 나오도록 넣는 게 좋으니까 0 되면서 사라져야 계산이 예뻐집니다. 따라서 얘들아 여기 계산이 좀 예뻐지려면 x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되게 좋다? 1을 넣는 건 되게 좋은 행동이고 여기 계산을 예뻐지게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얼마를 넣어보면 2를 넣어보면 계산을 꽤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무슨 이법이라고 부를까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얘들아 항등식은 개수 비교로 풀거나 무슨 입으로 풀거나 대입, 그치? 수치 대입으로 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가 대입을 할 때는 보통 는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예뻐지고 대입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이렇게 0 되면서 지워지는 걸 만드셔야 합니다. 개수 비교할 땐 얘들아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 비교를 올바르게 하려면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좀 정리해보는 게 좋아? x에 대해 식을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좌변도 x에 대해 보고 우변도 x에 대해 봐야 비교가 편해지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보는 게 좋다는 거. 이제 항등식 개수 비교랑 대입의 기본이고요. 뭐 1, 2, 3은 잘할 거라 믿고 얘들아 135번 하나만 볼까? 135번 135 135번
얘들아 우리 135번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한번 해봅시다. x 더하기 1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써져 있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해? 15제곱이라고 한 써져 있고요. a 제곱 더하기 a1 아무도 내가 안 썼잖아. x 제곱 더하기 이따따따따 하고 이제 a의 무슨 5, 15 x 15제곱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되었습니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무슨 등식일까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개수 비교 아니면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나 질문 하나만 잘해라. 설마 겠냐? 이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와 얘들 이걸 시키는 건 인간의 존엄성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야 이거 15제곱 어떻게 하냐? 아 뭐 할 수 있죠. 그냥 몇 번 곱하면 돼요. 15번 전개하면 되죠.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따라서 얘들아 얘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수립하는 게 없지 않나? 수치를 대입하자. 얘들아 근데 대입할 건데 능력되는 숫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들아 봐봐. 이게 맞아요. 일단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게 A1, A3, A15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몇을 대입할까가 살짝 고민. 그러니까 대입은 사실 어떤 숫자는 대입해도 되지만 자, 내가 만약에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5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숫자에 5를 넣어볼게요. 벌써 개싸예요. 왜? 몇의 15제곱을 계산해야 돼? 6의 15제곱. 와 여기서 5의 15제곱, 5의 14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5는 여기에 대입하기에 적합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런 값들이 연산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한번 그냥 해보는 거야. 만약 x에 2 넣는다 치자. 혹시 2도 좀 어때요? 아 저희가 2도 좀 빡세. 그냥 3의 15제곱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있지만 좀 아닌 것 같잖아. 2도 그러니까 이제 1 같은 것도 살짝 빡세. 2의 15제곱도 좀 어렵잖아. 몇은 안 빡세? 0부터는 빡세. 0. 나이스. 오케이. 그리고 얘도 나이스인데 0 말고 무슨 너스 1도 되게 나이스. 마이너스 1도 아주 나이스. 그 다음에 x 대신에 몇도 상당히 나이스일까 혹시? 마이너스 2도 나이스인 게 마이너스 1의 15제곱도 뭐 귀엽잖아요. 그쵸? 귀여워잖아요. 마이너스 1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근데 마삼부터는 조금 싸하다. 그쵸? 싸하다. 그러게 얘들아 내 생각은 대입해보고 얘네들을 적당히 조작해서 만들라는 게 의도지 않을까. 인정? 가자. 야, 그럼 뭐 여기서부터 안 들어도 돼. 혼자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혼자 해보세요. 그냥 너네가 할 거랑 똑같아 이제. 0 넣으면 이제 1 A 제곱. 그냥 그렇구나. 마이너스 1 넣으면 0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똥땅땅땅에서 홀수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특징을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다면 마이너스 1의 15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의 15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잠깐만요. 그 뭐냐? 얼마지? A제곱. 얘들 근데 사실 얘도 쓰다 보니까 좀 어때졌어요? 제가 이거 살짝만 써보니까 이것도 뭔가 구하라는 거랑 좀 거리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여기가 좀 아닌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버리자. 근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숫자가 좀 크네. 얘들아 x가 1 넣으면요 2의 15제곱이라는 이제 개 큰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를 보면 좀 별론데 여기가 되게 예쁘다. 여기 봐. 여기가 그냥 예술아 그냥 A0 더하기 무슨 1? A1 더하기 무슨 2? A2 더하기 무슨 3? 그래.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얘를 잘 봐봐. 무슨 수만 필요한가 이렇게? 홀수. 얘들 그럼 혹시 너 두 개를 좀 연결하면 상당히 괜찮겠다 얘들아. 홀수만 남기기 위해서는 얘들아 두 식을 더하면 짝수만 남잖아요. 그쵸? 두 식을 빼자. 조금 센스 있게 얘들아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뭐 해줄까? 빼줍시다. 그럼 아래에서 위에 빼주면 얘에서 얘 빼니까 2의 15제곱은 날라가고요. 얘 빼니까 그냥 A1, A3 이런 게 몇 개씩 생겨요? 2개씩 생겨. 2개의 내가 원하는 거 구조니까 양면 2로만 나눠서 2의 14제곱이라고 판단해서 답은 2번이라 풀어주면 되겠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니고요.
적당히 대입법을 활용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대입법을 찾고 추론해야 돼요. 여기 이거는 2년인가 전에 오산고 중간고사에서 진짜 어려운 이거 대입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이코 같은 거 대입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대입할 때 우리 숫자만 생각만 하잖아요. 사실 뭐 넣어도 나름 예쁘냐면 너네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4제곱이나 뭐 10제곱이나 25제곱 같은 것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허수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죠. 아이도 대입해도 뭔가 나올만 할까 안 나올만 할까? 뭔가 나올만 해요. 그래서 그 아이 대입해야 풀리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다 틀렸어요. 진짜 다 틀렸어요. 진짜 다 틀렸어요. 진짜. 그래서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주체적으로 이거 숫자 너무 이상한데 안 이상한데를 판단해서 가는 거야. 여기도 되겠지? 오케이? 끝!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너 이렇게 미미미누라고 아니? 넘어갈게요. 쌤 미미미누 좋아. 그래서 원래 쌤이 좋아하던 콘텐츠 중 하나 그 미미미누가 입시 컨텐츠 하나 있었거든요. 오라바더 입시라고 도영쌤이랑 나와서 하는 게 있었는데 폐지가 돼가지고 상당히 아쉬워. 재밌어. 얍. 어렵지 않죠,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손들어 봐주시고. 얘들아, 우리 139번 내용도 한번 보긴 할 건데요. 뭐 얘도 딱히 할 얘기는 많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얘들아, 주어진 다항식을 주어진 식으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먹으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검산식을 한번 써보자 이거야. 그럼 x 상승 더하기 ax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을 나누는 수가 얘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얘가 나누는 수고 얘도 다음에 누가 올 자리야? 나머지가 올 자리야? 몫이 올 자리야? 그렇지. 고마워.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 좀 감동인데. 더하기 무슨 거지? 그래. 근데 이렇게 검산식으로 만든 식도 무슨 등식일까요? 이것도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입하거나 개수 비교하거나 대입하거나 개수 비교하거나 둘 중 하나. 근데 얘들아 대입을 하기에는 살짝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뭐 능력되면서 예쁘게 사라지는 애가 있으면 대입을 해보겠다. 뭘 대입해야 0이 될지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무슨 비교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개수 비교. 그쵸? 개수 비교로 좀 가보는 게 어떤가? 여러분 잘 봐봐. 개수 비교를 할 건데 왼쪽이 혹시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자명하게 똑같은 식. 개수 비교의 본질은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 똑같다잖아. 그럼 우변도 몇 차 해야 될까요? 그래도 3차 해야 될 거면 이 몫이 몇 차식이어야 하지 않나? 1차. 심지어 x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x로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까? C라고 할까? A 있고 B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아무래도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얘가 2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몇 차일까? 1차여야겠다. 그쵸? 2차로 나눈 거니까요. 2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1차일 테니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알려줬네. 나머지 3x 더하기 4단위가 문제가 싱겁다. 얘들아 그러면 이거 식다 써줬으니까 무슨 계에서? 뭐 전계에서 똑같다 치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수치 대입할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개수 비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개수 비교할 거면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몫을 뽑아내서 1차식 정도로 써서 해결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아요. 유형 6번 볼게요. 유형 6번. 유형 6번. 사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쌤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그래도 간만에 하는 거니까. 얘들아 우리 fx를 이번엔 뭐로 한번 나눠보자. x-3으로 나눠보자. 그럼 나름의 몫이 있을 거고요. 나름의 무슨 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가 있을 텐데 문제님께서 저스트 무슨 머지만 알고 있어? 나머지가 2라는 얘기만 해주고 있네? 그럼 사실 몫은 일단 관심 있네? 관심 없네? 관심 없네. 그럼 몫을 없애주자. 몫을 없애주려면 얘가 얼마가 되면 상당히 좋겠네? 0이 되면 좋겠네. 그러므로 항등식인데 몫이 필요 없으니까 몫을 지우기 위해서 몇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F3은 나머지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F3은 나머지인데 문제에서 나머지 얼마래?
고마워. 1이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3은 2라는 거 하나 1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 것도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해주면 G3은 무슨 러스 2라도 바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라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3fx 더하기 2gx 얘를 이제 x 빼기 얼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 이제 몫이 있을 거고요. 이 나머지가 있을 텐데 얘도 그냥 몇 대입하면 될 테니까 3 대입하면 뭐 잘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형 7번으로 갑시다. 유형 7번 그냥 후딱합시다 얘들아.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니까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워딩은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서 3이라고 해석을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것도 얼마라고 해석은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fx라는 녀석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눠달라는데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주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연우야 2차로 나누는 거면 나머지가 몇 차일까? 1차겠죠. 그쵸? 1차겠죠? ax 더하기 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몫은 관심 없으니까 뭐 마이너스 1 한번 넣고 마이너스 2 한번 넣어서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서 제가 빨리 갔고요. 유형 8번에 별표 마구마구 쳐주세요. 유형 8번에 별표 마구마구 쳐줘. 저의 오늘 목표는 이거 이해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얘들아 딱 이거 하면 수업은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뭘까?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야. 시험 문제 진짜 겁나 많이 나와요.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중간고사 볼 때 너네가 갈 고등학교 중 하나에서 이거 안 나오면 내가 뛰어내릴게요. 뛰어내릴게. 한 3층에서?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높으면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쵸? 아니 진짜 뛰어내릴게. 이거 진짜 그 정도야. 그냥 기출 문제 보면 겁나 많고요. 그냥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얘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초급자용이 있고 고급자용이 있는데요. 쌤은 일단 중급자 정도 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고급자는 이제 이거 보면 그냥 쓱 눈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급자용 먼저 하자. 제가 일단 알아두는 건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 하나 읽읍시다. 150번. 시작. 다음 함수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래. 써봅시다. fx는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나름의 몫이 있을 겁니다. 나름의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2x 더하기 3이라. 여기까지 괜찮을까? 쓰고 나서 생각이 듭니다. 어쩌란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근거는요, 우리 방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얘들아, 얘를 몇으로 만드는 지점이 좀 명확했어? 0으로 만들어서 뭔가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쵸? 야, 근데 저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있긴 하죠. i가 있긴 한데 얘들아. i를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얘들아. 좀 그렇지 않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떡하지? 모르겠어. 놔두자. 참고로 이 식의 의미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f를 이렇게 의미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x제곱 더하기 1로 최대한 묶으면 몇 x 플러스 3이 나머지로 남는다? 2x 플러스 3이 남는단다. 이런 문장 정도로 이해하고 뭐 계산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못 뽑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계산식은 제가 봤을 때 뽑기 힘들고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얘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귀엽죠?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래. 그럼 너네 머릿속에 펼쳐지지 않니? fx는 x 빼기 2 곱하기 모시기 더하기 2니까 그냥 x 대신에 몇 넣자? 2 넣자. 따라서 두 번째 정도는 그냥 이거 해석하란 거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놔요. 나머지 정리할 때 얘들아 너네 항상 2차로 나누면
정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두 개는 뽑아야 돼. 뽑아야 식을 다 쓴 거야. 식을 다 쓴 거고. 네, 그럼 1차로 나누면 식을 몇 개만 뽑아도? 한 개만 뽑아도 되는 거야. 이건 가슴속에 해놓자. 알아두세요. 알겠죠? 좀 어찌 보면 당연히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그 1차로 나눴으니까 이거 얻었으면 그 문장은 이제 너네 뇌에서 지워도 돼요. 근데 얘는 대입해서 얻어낸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마음속에 남겨놔야 돼. 마음의 짐이야. 우리의 마음의 짐이야 이게. 나 갑자기 못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를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무슨 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 무슨 플러스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래요. 그럼 나름의 몫이 있을 텐데 서술형할 때 많이 깎이는 거 얘들아 여기 몫이랑 여기 몫은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근데 똑같이 몫이라고 쓰거나 똑같이 qx라고 쓰면 감점당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 프라임을 하나 붙여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아무래도 나머지가 몇 차식이지 않을까요? 2차식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도 혹시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보자. 당연히 우리 영어 정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좀 써야 뭔가 될 것 같아. 잘 봐봐. 이 초록 색깔 문장 보이니? f를 얘로 최대한 묶으면 2x 더하기 3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이 식은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어쨌거나 x제곱 플러스 1로 좀 묶은 식이거든요. 최대한 다 묶여 있을까 지금? 아니죠. 더 노력할 수 있어요. 너 재능 있어. 얘도 재능 있어 없어? 얘도 x제곱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어. 왜? 얘 몇 차식이잖아? 2차식이잖아. 그럼 전 이렇게 할게요. 얘를 무슨 제곱 플러스 1로 좀 더 묶을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1로 좀 더 묶으면 나머지는 몇 x 플러스 1만 나오다? 2x 플러스 1만. 얘들아 여기가 더 묶여야 돼요. 얘 더 묶자. 그럼 이 2차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좀 묶였을 때 있잖아. 당연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몇 번 묶이는지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얘가 2차식이니까 뭐 여기 갑자기 1차를 쓰는 건 말도 안 되고 여기에다가 쌤이 상수를 써볼게요. a라는 상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이고 나면 그냥 a가 남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얘들아 얘가 어쨌거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여야 된다는 건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쓴 다음에 아무래도 얘가 이렇게 묶이고 들어가서 fx의 나머지는 몇 x 플러스 3 정도 남아야 돼? 2x 플러스 3 정도 남아야 되지. 그럼 얘들아 이 2차식은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몇 x 플러스 3 정도 있어야 돼? 2x 플러스 3 정도 있어야지. 2x 플러스 3 정도 더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은 어떤 설명을 좀 더 좋아하냐면 얘들아 이거 하나 알면 좀 좋을 것 같아. 4개 하나 들어볼래? 눈으로 푸는 거 하나 알려줄게. 이거 좀 헷갈리니까. 17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인가? 2죠. 혹시 헷갈리는 친구 있니? 없죠? 쌤이 17을 16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틀린 말이 없죠? 얘들 근데 너는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혹시 얼마일까? 16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얘 5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0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얼마라고 보면 돼요? 얘들아 이 각각의 나머지끼리 더해볼래? 기존 나머지랑 혹시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얘들아 이거 숫자뿐만 아니라 식도 똑같거든요. 따라서 쌤이 설명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어떤 식을 더하기꼴로 표현해보는 거야. 두 식에 더하기꼴로 표현한 다음에 어떤 식을 뭔가로 나눈다 치자. 뭐 예를 들어 5로 나눈다 치자. 네, 근데 이거 구할 때 있잖아. 어떤 식 전체를 5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그냥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뭐 해버리냐? 더해버리면 원래랑 어떻다? 똑같거든요. 여기 이게 숫자든 문자든 똑같거든.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얘들아 이 fx라는 전체 있죠, 전체.
얘들아 이 fx라는 전체식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요 혹시? 2x 플러스 3이 나온다고 여기 써져 있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첫 번째 문장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 몇 x 플러스 3이다? 2x 플러스 3이야. 나머지 2x 플러스 3이야. 전체식의 나머지 약간 요 느낌이에요. 전체식의 나머지. 이 전체식의 나머지는 이렇게 쪼개놓을게요. 얘 더하기 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더하기 꼴로 표현을 해볼게요. 더하기 꼴로. 얘 나눠. 그러면 이거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인수로 가지면 무조건 무슨 거 떨어질까? 나누어 떨어져요. 나머지 0이에요. 여기? 이거 뭐냐? 일단 이거 있잖아요. 주어진 식 x 플러스 1로 나누면 혹시 나머지 얼마 나올 것 같아? 0 나와요. 알겠죠? 당연히 나눠 떨어집니다. 왜? 나눠봐. 나눗셈을 해봐. 나눗셈을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나눈다 치면 이거 나누어 떨어지고 뭐 나머지 같은 거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인수로 갖는다는 건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것도 괜찮아요. 너는 6은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안 나누어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 6은 몇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누어 떨어져. 약수 느낌이고 인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 얘들아 어떤 식은 인수로 갖는 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무슨 넣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져요.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안 해봐도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니까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무조건 무슨 넣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혹시 얼마야? 0이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 어떤 2차식 있잖아. 이 2차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써질 거지. 근데 얘들아 이 식을 만족하려면 나머지가 몇 x 플러스 3이어야 돼요? 2x 플러스 3이어야 되죠. 오케이? 얘들아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식을 만족하려면 얘가 무조건 2x 플러스 3이어야 되고 한 줄 외우고 이 2차식 있잖아.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몇 x 플러스 3이어야 된다? 2x 플러스 3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쪼개서 더하는 논리를 사용하면 근데 그럼 이렇게씩 쓸 수 있어. 그래서 주어진 2차식 있잖아요. 주어진 우리의 나머지 2차식. 주어진 2차식을 검산식 쓰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눌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나름에 뭐가 있을 거야? 몫이 있겠죠. 몫. 근데 이거 2차식 나오면 몫이 1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몫은 무슨 수여야 돼? 상수. 숫자여야 돼 그냥. 그걸 잠깐 a라고 할게요. 숫자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몇 x 플러스 3이라고? 2x 플러스 3이라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다. 따라서 주어진 2차식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있잖아. 사실 우리가 방금 쓴 정도는 얘 쓴 거다, 그죠? 아직 얘는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얘들아 이거 2 넣어볼게.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2 넣으면 여기 f2니까 얼마 될 거예요? 여기가 그냥 2가 될 거고요. 이제 x에다 2 넣으면 얘가 2가 될 거고요. x에다 2 넣으면 여기 날라갈까 안 날라갈까? 날라가겠죠. 그럼 얘가 그냥 2차식에 몇 넣은 것만 남게 돼? 2차식에 2 넣은 것만 남게 되고 여기에다 2 넣어줍시다.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될 거고? 7이 될 겁니다. x에다 2 넣어주면요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7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얘들아 너네 눈빛 왜 그런지 알겠다. 얘들아 미안 잘못 썼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1인데 갑자기 x 어디서 나온 거지? 미안. 아니 어쩐지 애들이 눈빛이 이상하더라. 미안 얘들아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주겠니? 그다음에 갑자기 x를 왜 썼지? 미안. 사과를 받아주겠니 혹시? 한 번만 받아줄래? 오케이. 그러면 다시 2 넣으면 이제 소리 4 1이니까 얼마 될까요? 5 되겠다. 5 그죠? 더하기 이제 2 넣으면 얘가 7 되니까 이거 넘기면 a는 그냥 무슨 넣어 1 나올까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주어진 나머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답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이거 전개 쳐주면 마이너스 1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정답일 거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 이거 하나 더 풀어야 되는데 내시네. 아 이거 한 번 푼다고 절대 안 되는데. 내가 끝내줄게요. 근데 진짜 잠깐만 복귀 한 번만 하고 끝내줄게. 진짜 잠깐만 복귀 한 번만 하고 끝내줄게. 얘들아. 약간 어떤 느낌인 거냐면 제가 한번 더 진짜 바로 끝내줄게. 만약에 f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에요. 이때 fx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너는 이식 보고 fx는 이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나름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로 몇 차식이 써질 거예요? 2차식이 써지겠죠.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fx 전체를 얘로 나누자.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면 우리 나머지는 얼마라고? x 플러스 얼마? 1이라고. 예, 근데 얘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인수니까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럼 얘가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 얼마인지 모르는 게 무조건 x 플러스 얼마라고? 1이라고 해요. 그럼 요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름의 몫이 있을 텐데 몫이 상수여야 되고요. 2차식이니까요. 나머지는 뭐 플러스 2여야 된다고요? x 플러스 1이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가 결론이에요. 뭘 말인지 알겠니? 한번 다시 할까? 그리고 이게 왜 항상 성립하는 건지는 뭐 숫자 논리에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 야, 4시 좀 넘었어. 미안해. 야,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면 숙제는 깔끔하게 오케이? 얘들아 25초까지만 하자. 오케이? 대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실력 업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봐야죠. 실력 업 쌤이 좀 풀어줄 테니까. 알겠죠? 네, 저희 금요일 날은 한번 쉴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날 것 같으니까 얘들아 체력 충전 잘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조심히 가세요. 네, 근데 혹시 여유되는 친구들은 뒤에 것도 미리 좀 풀어봐.